진원도하고 표면 거칠기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 진원도하고 표면 거칠기를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들 지난번 첫 시간에 봤겠지만 사람이 할 게 별로 없어. 그냥 버튼 누르면 다 끝나. 그런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변화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원도하고 표면 거칠기는 표면에 아주 작은 성분을 재는 거잖아요. 근데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뭔가 접촉을 하겠죠. 접촉을 한다는 것은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면 실제 형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왜냐하면 이런 경우 생각해 봐요. 표면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표면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이 표면을 있는 그대로 측정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사실대로. 그죠? 그런데 여기에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이렇게 접촉이 돼야 돼. 접촉이 돼서 이렇게 이쪽 이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 접촉되는 요 축침이라는 것이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 구석까지는 못 들어가. 여기까지밖에 측정을 못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측정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측정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뾰족한 걸로 측정을 했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걸로 측정을 했어. 그러면 완벽하진 않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측정을 하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왕창 큰 걸로 했어. 이만한 걸로 했어. 이만한 걸로. 그럼 이걸로 측정하면 형상이 그냥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1번, 2번, 3번이 다 같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촉심을 써느냐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진원도하고 표면 거칠기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 표면 거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 표면 거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요만큼이 표면 거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떤 걸 표면 거칠기라고 해야 되는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촉심을 서로 다른 걸 썼기 때문에 그 표면을 읽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 많은 회사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막 이 촉심의 크기를 달리 쓰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표면을 측정하는 것은 어차피 실제 있는 그대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표면을 가장 합리적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촉침을 어떤 사이즈를 쓸 거냐. 두 번째는 필터를 어떤 사이즈를 쓸 거냐. 어떤 필터를 쓸 거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원도에 가면 기준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진원도 기준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어떤 거를 쓸 거냐. 또 뭐 측정 길이는 몇 밀리미터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국제 표준에서 정했어. 그래서 요런 조건으로 측정을 했다라는 조건을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이 값을 비교해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측정값 자체를 비교하는 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촉심 몇 미리 썼냐? 그러면 몇 미리짜리 썼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측정 길이 몇 미리 측정했냐? 몇 미리 측정했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기준은 뭘로 썼냐? 기준은 뭘로 썼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필터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거에 맞게 이 데이터를 변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하지가 않고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값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필터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하루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터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저 측정값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내가 왜 필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진원도 측정기, 표면 거칠기 측정기 필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필터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필터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휴대폰 필터, 마스크 필터, 또 그렇지, 청정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그 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필터들이에요. 금방 얘기한 마스크, 에어컨, 또 이건 정수기 필터. 요 필터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커피, 그죠? 커피도 종일 필터 있죠. 그래서 어떤 필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더 부드러우냐, 까끌까끌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은 뭐 담배 피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 담배에도 필터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필터죠. 그러면 이런 필터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불필요한 거 걸러주는. 너 자료 미리 보고 왔구나. 그래? 그럼 천재인데? 자, 필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 마스크 먼저 생각해. 마스크 왜 쓰죠? 그렇죠. 뭔가 차단을 하고요. 차단. 옛날에 그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미세먼지 차단하려고 썼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이 더 목적이 크죠. 근데 차단의 목적으로 마스크를 쓴단 말이에요. 내 바이러스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되도록 차단하고, 상대방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 차단하고. 또 이 에어컨 필터는 무슨 역할을 할까? 잘 안 들려. 먼지요. 먼지를 어떻게 해? 얘는 거르다. 공기는 내보내고 먼지는 여기서 걸러.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공기만 내보내고 유해물질은 걸러주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 필터를 확대해 보면
여기에 이런 그물 같은 이제 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피 알갱이가 요 망보다 더 작으면은 밑으로 빠지고 망보다 크면 위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배. 여러분 담배 안 피죠? 요즘은 담배 피워도 이제 전자담배를 피니까 옛날하고는 좀 다른데 이 담배 안에 그 니코틴이라는 몸에 유해한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담배를 빠를 때 그 니코틴을 이 필터에서 걸러주는 거야. 담배 다 피고 나면 여기가 노랗게. 요즘은 담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담배 피고 나면 꽁초 버린 거 보면 다 거기에 노랗게 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니코틴이 거기서 걸러진 거야. 이렇게 보면 이 필터라는 것은 뭔가 차단을 해주거나 걸러주거나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런 뭐 미세먼지, 미생물, 세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공기가 있는데 필터를 한 번 걸르고 두 번 걸르고 세 번 걸르면은 아주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 걸러준 거야. 사용 전에는 이렇게 필터가 깨끗한데 사용하고 나면 시커매. 왜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필터야. 요리할 때 보면 고운 가루를 이렇게 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망에다 놓고 흔들면은 망도 마찬가지로 요 크기가 있죠. 요 크기보다 작은 것은 밑으로 빠지고 큰 것은 위에 걸리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밑에 모이는 거죠. 지금까지 본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보는 필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실험했던 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콩하고 팥하고 좁쌀이 있어. 이것을 이게 다 그릇에 같이 담아서 섞어 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콩하고 팥하고 좁쌀로 분리를 하려고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두 분이 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 사람은 망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한 사람은 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서 채하고 망하고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죠. 어떻게 다른지 혹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채라는 것은 도구예요. 채라는 게 걸러내는 도구야. 근데 거기에 망이라는 것은 채를 구성하는 부품이 되는 거죠. 그죠? 채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데 그 분리를 하는 기준이 이 망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왜 굉장히 단순한 거를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냐 하면 진원도 표면 거칠기 측정기에 사용하는 필터가 용어만 다를 뿐이지 원리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초등학교 수준의 것을 내가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어렵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쉽게 알아들으라고 그 기본적인 원리, 똑같은 원리를 지금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채야, 이게 채. 이게 망이야.
그죠? 그리고 요 망에 요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요거 요 구멍, 요게 망의 체의 크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까지 이해하면은 이제 필터는 다 끝난 거야. 거기서 몇 가지만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를 할까?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자, 아까 망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체가 큰 거, 작은 거, 그 망의 크기가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전부 여기에 이렇게 콩팥, 좁쌀이 섞여 있는 것을 이 망의 간격이 작은 체에다가 넣고 흔들면은 좁쌀은 밑으로 빠지죠. 콩과 팥은 위에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 좁쌀 걸러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망의 크기가 좀 큰 거 여기다 넣고 콩하고 팥을 넣고 흔들면은 팥만 밑으로 빠져나오고 콩은 여기 남게 돼. 그러면 망 두 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콩, 팥, 좁쌀 다 부분한 거죠. 이게 필터링이야. 걸러내는 거. 밑에 거는 이제 반대로 해요. 큰 거부터 걸러내고 작은 걸 나중에 걸러내고 하니까 망이 그 크기를 큰 걸 먼저 썼느냐 작은 걸 먼저 썼느냐인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첫째, 섞여 있다. 그죠? 이거는 콩, 팥, 좁쌀. 두 번째, 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다. 세 번째, 분리를 하는 기준이 뭐냐면 망이다. 그 중에서도 망의 크기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모래, 콘크리트 뭐 이런 아니면 집 수리할 때 보면은 모래 따로 걸러내는 거 있죠? 이것도 지금 같은 얘기예요. 여기다가 모래하고 잘 섞어줘서 아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모래는 모래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모래는 이쪽으로 분리가 되고 자갈은 여기에 떨어졌어요. 이 위에다 다 올려놓고 얘를 이제 했는데 여기 좀 이게 지금 망이에요. 이 망에다 놓고 흔들어 가지고 분리를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있는데 아까는 이제 오래버린 거를 시켜먹고 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여기다가 모래 자갈 다 넣었다. 그런데 이 철망을 통해서 빠져나온 것은 모래가 됐고 위에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이쪽으로 빼낸 거예요. 자갈이 된 거예요. 근데 모래냐 자갈이냐의 구분의 기준은 요 철망의 간격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쓰는 그 필터에 생각을 해보면 이 철망을 우리가 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철망을 걸러내는 거야. 그리고 이 철망의 간격, 이것을 컷오프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끔 그 스포츠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미국에서 LPGA 골프 대회를 하는데 한국 선수가 몇 명이 나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컷오프를 통과한 선수가 뭐 3명밖에 없어서 3명만 본선에 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여기서 컷오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참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어떤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그 이상 되는 사람만 참가하게 하고 그 성적에 못 미치는 사람은 잘라낸 거예요. 어떤 기준을 두고 그거로부터 잘라냈다. 그게 컷오프예요. 우리가 뭐 입사시험이나 이런 시험 볼 때 컷오프가 몇 점이었냐,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기준이 몇 점이었냐를 컷오프, 커트라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내내 다 이 컷오프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자갈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이 간격이 있는데 모래는 이 철망의 간격, 이 간격보다 다 밑으로 빠져나온 거죠. 자갈은 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 성분, 요거를 고주파 성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걸린 거, 요거를 저주파라고 성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모래만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즉 이런 고주파 성분만 따로 분리해서 내가 요거만 쓰겠다. 이렇게 기능을 설정한 것을 고역 필터라고 그래요. 나는 모래만 쓰겠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난 모래는 다 필요 없고 자갈만 쓸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저역 필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필터라는 걸 통해서 어떤 성분이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가 되는 기준은 컷오프라는 거다. 철망의 구멍. 그 컷오프보다 성분이 더 작아서 밑으로 다 통과를 한 거. 이거를 고주파 성분이라고 하고 그런 성분만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필터. 이게 고역 필터다. 그리고 컷오프보다 성분이 더 커서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성분. 그거를 저주파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주파 성분만 따로 뽑아서 뭔가를 사용하도록 어떤 필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저역 필터라고 한다. 그리고 고주파냐 저주파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컷오프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칠기, 표면 거칠기는 고역 필터를 사용하고 진원도는 파상도 필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래냐 자갈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철망의 크기, 컷오프, 그죠? 그러면은 철망에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자갈이라는 거하고 모래라는 게 구분이 됐는데, 예를 들어 내가 철망의 크기를 좀 더 큰 걸 썼어. 그러면 밑으로 빠지는 게 더 많겠죠. 그러면 아까는 자갈로 분류됐던 게 이번에는 모래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철망의 간격을 더 좁힌다. 그러면은 아까는 모래로 분류됐던 게 이번에 걸려가지고 통과를 못하니까 자갈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래다 자갈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지만 모래냐 자갈이냐로 구분이 되는 것은 어떤 절대적으로 딱 이게 모래 이게 자갈이 아니고 철망의 크기, 즉 컷오프 사이즈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모래가 됐던 게 자갈이 될 수 있고 자갈이 됐던 게 모래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는 자갈이었는데 지금은 모래로 포함이 됐어. 그러면 이 사용을 못하는 걸까요? 그 모래는? 사용을 하겠죠. 이건 용도에 따라서 달라요. 아주 가는 모래만 사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그 시멘트를 발라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러면 아주 고운 모래를 쓰면 되고, 이거는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거칠어도 돼 하면은 철망 사이즈 좀 키워서 좀 더 많은, 거칠지만 많은 양을 모래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래냐 자갈이냐, 즉 고주파 성분이냐 저주파 성분이냐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 적용하는 컷오프의 크기라는 것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이따가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고주파 성분, 저주파 성분, 컷오프의 크기, 이런 것들이 모래, 자갈, 철망, 또 철망의 간격, 이런 거하고 좀 어떤 개념인지 다 이해를 하시겠죠? 네, 요것만 이해하면은 컷오프는, 아니 필터는 거의 다 이해한 거예요. 이게 산이에요. 산인데 그냥 보면 산인 것 같지만 이런 능선이 있고, 그죠? 이런 능선이 있고 이런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 봉우리 위에는 이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나무. 그죠? 근데 만약에 봉우리의 높이를 재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은 이게 봉우리의 높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또 나무의 높이를 잰, 나무 꼭대기, 나무의 크기를 재겠다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 나무 꼭대기까지 이렇게 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면 이게 나무의 크기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나무의 크기가 아니면은 이거는 무슨 크기예요? 바닥에서부터 봉우리 꼭대기에 심어진 나무까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높이를 정확하게 재려면 이 봉우리라는 성분이 없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봉우리가 아니고 봉우리 끝에 심겨진 나무까지 높이를 지금 재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봉우리를 재려면 어떻게 재야 돼요? 여기서 나무 다 뽑아버리고 요걸 재야 봉우리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봉우리의 높이는 이렇게 재야 되고, 봉우리 높이, 그 다음에 나무의 높이는 이렇게 나무끼리 세워놓고 재야 된다. 그러면 아까 그 능선과 봉우리와 나무가 다 섞여 있는 여기서 나무의 높이만 따로
뽑아내겠다. 봉우리의 높이만 따로 뽑아내겠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방법은 모르겠지만 나무의 높이만 재려면 능선의 성분을 다 없애고 나무만 재고, 봉우리의 높이를 재려면 나무는 없애고 봉우리의 높이만 재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어떤 컷오프를 설정을 해놓고, 이 컷오프를 통과한 거, 그건 고역 필터라고 그랬죠. 통과 못한 거, 이건 저역 필터라고 그랬어요. 나무는 고역 필터를 써서 재야 되고, 봉우리는 저역 필터를 써서 측정을 하면 이렇게 분리가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필터라는 건 뭐냐? 필터는 요구하는 장치다. 그 다음에 필터링이라는 것은 걸러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필터에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걸러내는데 기준이 되는 것을 뭐라고 했다? 컷오프. 그죠? 컷오프를 기준으로 분리를 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필터라는 것은 대표적인 기능이 어떤 원치 않는 성분을 차단한다. 차단 기능과 또 서로 구분해낸다. 필요에 의해서 성분을 구분한다. 뭐 콩팥, 좁쌀 이런 거, 모래, 자갈 이런 그래서 분류를 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분류의 기능이다. 여기까지 하고 좀 졸리죠? 잠깐 쉬었다가 2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